시간표가 약간 변동이 됩니다. 수학 심화가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번갈아서 이구영 교수님하고 한 교수님이 번갈아 한 번씩 하는 거를 금요일로 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시간표가 금요일로 가고 금요일 시간표가 월요일로 오는 걸로 카톡에 단체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 저녁에 수학 시험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3일, 22일이 도쿄에 설명회가 있어서 설명회 갔다가 제가 이제 책도 좀 여러분 필요한 거 좀 사서 스캔도 좀 뜨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가서 대학 담당자들 감독된 것도 좀 체크하고 그러려고, 수요일 날 하루는 홍주 선생님께서 제 시간에 대신 해주실 겁니다. 그때 되면 또 뭐 공부를 하겠고, 제가 여러분 나이죠. 여러분 나이 때 이제 대학을 갔을 거 아닙니까? 촌놈이라 돈도 대부도 없고, 나라는 독재 정권이 막 우리 카페나 이런 데 앉아서 막, 야 전두환 나빠 이러면 잡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경찰이나 얘네들도 어지간하면 학교 내로는 안 들어온다. 교문 안 들어오는 잘. 그러니까 어떡하냐? 교문 밖에 가서 경찰을 향해서 돌멩이 막 던져. 그러다 막 불리하잖아. 뭐 경찰들이 막 방패 들고 막 뭐 쓰고 곤봉 들고 막 이렇게 오면 막 교문 안으로 도망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봄에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성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얘가 이제 나보다 대학을 1년 먼저 들어왔는데 1년을 우리말로 꿇었다 그러지. 휴학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된 거야. 나도 뭐 대학을 여러 개 들어다녔기 때문에 나이가 수월 차이 있었지. 근데 벚꽃을 보고 있는데 나 연못을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부러운 거야. 물속을 그냥 왔다 갔다 평화롭게 막 이러고, 가끔 주둥이 내밀어서 뽀끔뽀끔 공기나 마시고 이러면 할 일도 없고 고민도 없고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얘한테, 야, 나 진짜 공룡으로 태어날 걸 그랬어, 뭐 잉어로 태어날 걸 그랬어. 그랬더니 나도 뭐 이러다가, 야, 넌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설 쓸 거야. 그래서 책 가방을 딱 여는데 보니까, 아니 화학과인데 화학책은 하나도 없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리면 처음에 3권까지 빌려주거든. 나 꾸준히 많이 빌리잖아. 그럼 10권까지 빌려. 근데 가방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10권이 꽉 박혀 있는데 다 소설 관련된 책. 자기는 소설을 쓰게 돼. 야, 씨, 화학하는데 무슨 소설이냐. 자기는 소설을, 멋진 소설을 하나 써서 정말 그때는 한강이 없었지. 나 노벨 문학상을 받아버릴 거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 성수는 소설을 요즘 안 쓰고 있습니다. 뭐 하냐? 악역 팔고 있습니다. 알아봐. 왜냐면 소설 썼는데 히트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가게하고. 그 친구가 벚꽃잎도 떨어지고 벚꽃잎이 막 연못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내가 벚꽃 관련된 동화를 해준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일본에 뭐 별로 관심도 없어서 일본 동화를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뭐 일본밖에 없어? 뭐 이랬더니, 그냥 벚꽃에 관련된 건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뭐 조는 겸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 내가 주섬주섬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 남자 다람쥐. 남자 다람쥐, 여자 다람쥐 이렇게 있었는데, 그만 남자 다람쥐가 어디 도망가 버렸어. 가서 안아. 여자 다람쥐만 이렇게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토리 짚고 와 보니까 여기에
이런 알이 하나 있는 거야. 알이 하나 있어서 얘를 막 품어줬다. 근데 여기서 애기 새가 나왔어요. 애기 새가 누구냐? 뻐꾸기야. 뻐꾸기는 자기 남의 둥지에 요 알 있으면 얘네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 알 낳잖아. 그러면 이 새가 자기 새 줄 알고 이거 다 키운단 말이야. 이게 뻐꾸기야 이제. 그래서 뻐꾸기가 여기 알 낳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뻐꾸기가 태어났습니다. 뻐꾸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여기 다람쥐가 도토리 주우러 나갈 때 맨날 쫓아다니고 엄마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크니까 말을 듣게 되니까 동네 다람쥐들이 자꾸 요 뻐꾸기 베이비한테 야, 너 엄마라고 하는 저 사람 너 진짜 엄마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우리 엄마란 말이야. 그래서 다람쥐한테 가서 야, 엄마 맞지? 애들이 막 나보러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주워온 애래. 나 엄마 맞지? 막 진짜 낳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하지. 내가 배 아파서 나온 거야. 막 이런 거야. 근데 아무리 얘도 크면 철들수록 이게 물에 이렇게 거울을 비춰보면 자기하고 엄마하고 너무 생긴 게 다른 거야. 달라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맨날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엄마 나 진짜 엄마 맞지? 막 이러면 그래 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제 엄마는 이제 동네 애들한테 막 부탁 다람쥐들 다 모아놓고 야 니네 자꾸 그러지 마. 왜 우리 집에 자꾸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묻는단 말이야. 똑같이 생겼다 그래 나랑 막 부탁을 했는데 아무리 얘가 자꾸 물에 비춰봐도 엄마랑 자기랑 막 다른 거야. 근데 어느 날 밤이 깊었어. 밤이 깊은 하루. 다람쥐하고 얘가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뻐꾹 이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얘가 가슴이 울립니다. 내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가슴이 너무 뛰는 거야. 이 일을 어떡하지? 내가 가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 텐데. 근데 가슴에서는 이게 너무나 절절하게 내 진짜 엄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날 밤에 깊게 잠든 다람쥐 엄마를 놔두고 얘가 뻑뻑 하니까 싹 날아가요. 그래서 엄마가 딱 깨보니까 얘가 없어. 얘가 맨날 늦잠 자는 애가 왜 없지? 뭐 이러고 베이비 뻐꾸가 이러면서 막 찾아가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없어. 그래서 동네 애들한테 물어봐도 못 보고 그래서 맨날 며칠을 찾다가 안 되니까 점장이한테 뻐꾸기 점장 돌빼미는처럼 생긴 얘한테 가서 물어봤어. 우리 애가 어쩌다가 집을 나갔는데 얘가 언제면 돌아오나요? 막 이러니까 얘가 딱 이러고 있다가 소리 막 이러다가 내년 벚꽃이 활짝 피면 그때 올 거야. 그때까지만 힘내서 잘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제 다람쥐가 막 힘을 내자. 내년에 벚꽃이 피면 올 거야. 올 거야. 이러고 기다렸단 말이야. 그래서 벚꽃이 만개했어요. 벚꽃이 사방에 막 벚꽃이 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 다람쥐가 우리 애가 이제 돌아오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쁘게 옷도 하고 방 청소하고 막 얘 맞을 준비를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바람이 비가 멈추니 꽃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완전히 벚꽃강이 돼서 모든 꽃잎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서 싹 쓸려가.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우리 애가 오기도 전에 벚꽃이 딱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막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정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벚꽃이 다 떨어지고 다 쉽게 내려가고 그래서 그래도 오지 않을까 이러고 기다리는데 여기 기다리는데 안 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갔습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방에 이렇게 더 있어 출입을 안 해.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납니다. 꼭 이렇게 소리가 나. 그랬더니 여기에서 새가 한 마리 뻐꾸기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해서 뻐꾸기 한 마리가 저 구멍에서 날아갑니다. 이게 오아리마스.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딱 하고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막 졸고 막 이러고 듣다가 이게 끝이야? 뭐 이러니까 여보 이게 끝이야 그러고 더 얘기를 하라고 만났어 못 만났어 그랬더니 이게 끝이라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말을 해. 만나서 못 만났어. 네. 그래서 제가 벚꽃이 필 때마다 우리 성수가 얘기해준 일본 동화 다람쥐가 뻐꾸기가 된 사연이라는 요 동화가 매년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일본 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 가서 한번 물어봐. 야 이거 진짜 이런 동화 있어? 그리고 이거 2탄 없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시리즈 1이 히트를 치면 시리즈 2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 동화의 그 답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일본 가고 이러면 제발 부모님한테 전화는 좀 자주.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할 일이 많고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피하게 일본 여행 가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섭섭해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돌멩이가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밌었습니다. 너는 얘기했잖아.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면 막 감동받은 척 어머나 일을 어째 막 이래야 다음에 얘기를 하지. 이렇게 싸우면 다음에 나 쪽팔려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다음에 또 얘기해줄까? 너 좋아 화학만 해 그래. 화학만 하지. 난 화학이 제일 편해 그냥. 화학만 하면 뭐. 자 4번 가겠습니다. Fe3 플러스를 포함하는 Fe는요 철은 보통 이렇게 됐다가요 시간이 지나고 더 전자를 잃으면 이렇게 돼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철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오죠.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온다. 이럴 때 처음에 여러분이 철과 산을 반응시키면 얘가 전자를 2개까지만 잃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얘가 3+까지 갑니다. 저절로 잘 가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는 이렇게 해서 3+까지 가는데 어쨌든 요거에 관한 것 중에서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Fe3+를 포함하고 있는 수용액에 다음 A, B의 조작을 했답니다. 용액 속의 변화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티오시안산 칼륨. 여러분 이쪽 보시고 별표하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얘에다가 KSCN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으면요 얘는 변화가 없는데 얘가 핏빛으로 변해요. 핏빛으로 빨갛게 돼요. 그래서 티오시안산 칼륨을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면 3+, 색깔 변화가 없으면 2+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1번이 동그라미가 빠져버렸네. 1, 2, 3, 4, 5, 6 중에 친절은 생기지 않았지만
용액이 무슨 색? 핏빛으로 빨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본말로 혈적색이라고 합니다. 혈적색. 그러니까 피열이 이거잖아. 피열. 혈적색. 아주 찐빨간. 그래서 일단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죠? 3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조작비하 보니까 헥사시아노철. 헥사. 아 이거 친숙하네. 몇 개야? 메프 부패 해잖아. 헥사 6개. 그죠? 뭐가? 시아노. 시아노라는 거. 이게 시아노야. 이게 몇 개라고? 헥사 6개. 그 다음에 철. 시아노 철. 여기 보면 괄호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라는 건 뭐냐? 얘가 여기가 플러스 2다 이런 뜻이야.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얼마나 땡큐한 거야. 알겠죠? 만약에 헥사, 시아노, 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 거라고? 이거는 3 플러스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다 이게 써주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수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면 여기서 2 플러스는요. 요 2 플러스는 3 플러스를 만나야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요 3 플러스는 누굴 만나야? 3 플러스는 3 플러스 만나면 그놈 아니야. 변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얘가 딩기딩기딩기 여기 가면 아무 변화 없어. 왜? 3 플러스가 3 플러스잖아. 여러분 손으로 있잖아. 여러분 손을 만지면 이거 뭐 별로야. 별로. 그죠? 근데 여러분 손으로 고양이 발바닥을 딱 만지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질감이 탁 오는 거야. 고양이 발바닥, 강아지 발바닥 탁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2 플러스로는 뭐? 얘를 만나면 변화가 없다. 얘를 만나야 어때? 3 플러스를 만나야 딴 놈이니까 색깔이 파랗게 된다. 됐나요? 2 플러스는 어떻게 해? 3 플러스가 가서 얘가 있는 데 들어가야 돼. 헥사, 시아노, 철, 산 3냐 2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데 3는 누굴 만나야? 2를 만나요. 2는 뭐? 3를 만나야 3을 만나야 색깔이 어떻게? 확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 플러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뭐 철산 2 플러스짜리 치고요. 그럼 무슨 색 된다고? 파란색 침전색. 그래서 빨강 짙은 청색의 침전 밑주거. 자, 혈적색은 뭐? 색깔만 변하고 앙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핏빛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요 푸른색 뭐 침전이 생깁니다. 침전.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걸 다 기억하고 답을 찾기는 어려워. 일본 스타일이야. 요런 것까지 알아야 돼. 박초잖아. 여러분 우리 이제 요 프린트 있잖아. 요 프린트를 볼까요? 5편에 몇 쪽에 있냐면요. 철에 관한 게 나중에 복습할 때 볼까요? 철에 관한 게 여기 있는데 355쪽 355쪽 부분이 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프린트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 흐름도에 보면 KSCN 넣어서 혈적 용액이니까 침전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혈적 용액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K4FCN 진청색 뭐야? 침전 이렇게 써져 있어. 색깔 얘기도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침전인지 그냥 색깔만 변한 건지 그것까지 꼼꼼하게 다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렇게 한 번 좀 틀려주면 이제 확인도 하고 찾아보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책 5번 읽으면 끝난다.
세 번만 읽어도 어지간한 데는 다 간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이것도 모르면서 케이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책만 보려고 그래. 개망 안 되니까. 내 말 들어. 텍스트는 뭐라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볼수록 좋은 책이 텍스트고 그 외의 거는 다 참고야. 참고서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뭐로 정했다? 이걸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자주 읽어가면서 다른 문제도 풀고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 있는 것도 약간 보고 난이도 있는 건 선생님이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 다 프린트해서 주고 파일로 주고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책 빨리 읽으세요. 그리고 이 책 안 산 사람 빨리 사. 그리고 여기 이제 유기화물 요거 줬죠? 요 책 때문에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사서 보고. 요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거에 답지도 있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2권 있어야 돼. 다 봐야 돼. 어쨌든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됐나요? 자 1, 5 중에서 틀린 거 골라라.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자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온화 에너지를 기호로 쓰면 이렇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이 녀석은 뭐냐? 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한테 에너지를 막 매겨요. 내가 에너지가 보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딱 먹더니 나 이제 힘이 나. 나 이제 힘이 나서 이제 가출할 거야. 가출 청소년이 되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뿅 하고 나와요. 이때 여러분 이 금속을 반드시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기체 상태로 금속을 만든 다음에 어떤 녀석을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렇게 원자로 만들고 원자를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에너지를 막 매기면 봐봐 여기 핵이 있고 핵이 있으면 여기 전자들이 있죠. 여기 전자들이 막 있는데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먹으면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다가 이제 이까지 왔더니 얘하고 아무 상관도 없게 돼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상관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니까 이 프린트는 날 따라오잖아. 그죠? 뭐 하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 상관이 있어서. 근데 얘가 여기 있는데 내가 걸어가도 얘는 안 따라와. 이건 뭐야? 서로 독립적이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핵을 끌고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얘가 가는 대로 딸려왔단 말이야. 이렇게 춤출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이. 그런데 에너지를 먹더니 얘가 에너지를 먹더니 뿅뿅뿅 이렇게 가더니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얘는 안 딸려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서로 이제 사요나라 독립이 된 거야. 이 독립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야? 이온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얘가 이렇게 갈 때 얘가 딸려오는 거야. 아직 원자에 속해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갔는데 이 전자가 안 따라와. 지 맘대로 와. 얘는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럼 뭐야? 얘가 이탈하고 전자가 이렇게 이탈. 얘하고 얘는 이제 사요나라. 얘도 깼어. 자 이렇게 보세요. 원자가 양이온으로 변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러면 이 전자를 꽉 잡고 있으면 이걸 뜯어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어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설렁설렁 붙었어. 그럼 에너지 조금만 줘도 이렇게 툭 하면 툭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작다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주기율표에 다 남아있어요.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주기율표가 뭐 요렇게 있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수록 전자를 세게 당깁니다. 핵하고 전자 간 인력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억나나요? 여러분 주기율표 공부할 때 맞지? 그러면 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뜯기 쉽다 어렵다?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이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 커져야 되는구나. 이게 당연히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전자를 뺏기기 싫어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봐봐. 이거를 우리가 못 풀면 되겠냐고. 야, 틀린 설명.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자는 양이온이 되는 게 아니고 전자를 거꾸로 막 잡아당기는 놈이니까 음이온이 되기 좋아하잖아. 양이온 되기.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자는 양이온이 아니라 뭐? 음이온이 되기 좋아.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놈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됐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두 개로 나누면 금속은 전자 잃고 뭐 되기 좋아해? 양이온 되기 좋아한다. 비금속은 전자 얻어서 뭐 되기 좋아한다? 음이온 되기 좋아한다. 이게 양분해서 보는 거야. 세상을 이렇게 양분해 놓고 봐야 편하니까 우리가 금속, 원소, 그 다음에 뭐 비금속, 원소 이렇게 나눠서 본 거야. 금속 원소는 뭐라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니까 전자 잃고 양이온 되는 게 주특기. 비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전자 뜯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전자를 받는 게 더 좋아. 받아야 안전. 아시겠죠? 이온화 에너지 크면 음이온 되기 좋아. 이온화 에너지 작으면 양이온 되기 좋아. 자, 그래서 1번 잘못했습니다. 틀린 거 고르려니까 1번 동그라미 해야죠. 야, 얘가 답입니다. 2번 가봅시다. 전자 친화력이 큰 원자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뭐냐? 전자 친화력하고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어찌 보면 보세요. 전자 친화력. 이거 뭐냐? X라는 놈을 기체로 만들어. 똑같죠? 기체. 여기다가 전자를 줘. 그랬더니 이런 거야? 나 전자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나 전자 너무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되면서 나 엄청 안정화됐어. 나 이제 찍고 까불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 그래프로 보면요. X하고 얘가 따로 있을 때 에너지가 이만했는데 얘가 이렇게 X-가 되면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고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알아. 여러분 봐봐.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느낀다니까. 보세요. 어떤 애들이 소풍 가서 여기서 돗자리 깔고 막 친한 애들이랑 막 도시락 까먹고 이렇게 이러고 놀고 있어.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어. 이런 바위가 있어. 이거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아. 근데 꼭 여기 신기하다고 여기 가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 요 베이비들, 이 베이비들은 위험을 즐기는 애들. 그죠? 얘네는 뭐 안정, 얘네는 뭐 불안정한 거 밑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안불안하다. 이게 뭐야? 에너지가 여기보다 에너지가 위치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높다고. 에너지가 높으면 여러분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도록 훈련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애를 한번 훈련시킨 게 뭐였냐면 나 와이프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얘가 아니 겁대가리 없이 자꾸 계단을 아니 이거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막 2개에서 점프하다가 이제 3개에서 점프를 하는 거야. 이 다음에 뭐 하겠어? 내가 알아. 내가 이걸 해봤으니까. 내가 무릎 박살 났었단 말이야 옛날에. 이걸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팍 밀어버렸어. 여기 깨져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야 너 위험하니까 절대 여기서 뛰어내리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엄마가 그걸 봐가지고 사람 애를 잡을 인간이지. 나를 악구말해 악구마. 악마래 악마. 아니 애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말. 나는 지금 아픈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이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 내가 봐봐 왼쪽 여기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냥 생쇼를 다 떨었어. 근데 놀라운 건 이래서 나는 이게 방지되는 줄 알았어. 방지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외국 공부하러 보냈다가 보통 외국은 2층 집이잖아. 갔더니 내가 가서 이제 밥 먹고 막 놀고 있는데 뭐 저녁 차리자고 와이프 좀 도와주고 있는데 우당탕탕탕 이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2층에서 있지 라면 박스에다가 담요를 깔고 이걸 스키처럼 앉아가지고 우당탕탕탕 내리고 이질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 미친. 그래서 또 머리통 허벌하게 쥐어 박았어. 아 나 진짜 위험한 짓만 한다니까 이걸 즐겨요 또. 아 정말.
어쨌든 보세요. 위에 있으면 걱정되잖아. 밑에 있으면 걱정 안 하게 됐어. 왜?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고 밑에 있으면 뭐 에너지가 낮잖아. 안정.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얘가 전자를 얻어서 X-가 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버린 거야. 이만큼 에너지를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안정해지잖아.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된다는 말은 얘가 전자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떡볶이가 5,000원 하다가 6,000원 해도 너무 먹고 싶으니까 사잖아. 대금을 지불할 거라고. 근데 나는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기분 나쁘게 1,000원 올렸어? 나 안 먹고 말아. 이러면서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게 클수록 뭐야?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될 때 대가를 많이 지불하게 돼. 대가를 많이 지불한다. 그만큼 좋아. 거꾸로 말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는데 월급이 500만 원인데 선물을 5,000원짜리 했어. 그러면 여러분 헤어지세요. 뭐냐? 보여줘야 된다. 당신을 내가 사랑하니까 선물로, 돈으로 증명해줘야 돼. 그게 삶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 5만 원짜리 케이크도 사주고 이래야 막 이렇게 감동 받잖아. 그 돈 모았다가 야 10주년이야 그러면 목걸이도 하나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고 개뿔 그게 뭐야? 나 마음이 있어. 나 마음 알잖아. 안 된다고 그걸로. 알았지? 그러니까 선물도 하고 편지도 손편지도 쓰고 이런 거 잘해야 돼. 그거 잘 못하면 나처럼 대접 못 받고 산단 말이야. 그거 인간 취급 못 받아. 그럼 집에 안 들어가잖아. 여러분 다 집에 가야 나 나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자, 전자친화도는 건 뭐라고?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는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수록 전자를 좋아. 구두쇠처럼 조금 방출하면 전자를 별로 안 좋아.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말은 전자를 허블나게 좋아하고 전자를 얻으면 대가를 왕창 지불하는 애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력이 크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때 에너지를 왕창 방출하니까 전자를 매우 좋아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추론할 수 있겠죠. 아까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갈수록 전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대략적으로 전자 친화도가 커진다. 됐죠? 그 다음에 3. 전기 음성도가 가장 높은 원소는 염소다. 여러분 전기 음성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 말은 전기 음성도 여러분 문제에다 별표. 오케이. 자, 이 전기 음성도는 뭘 이용해서 계산하냐면 이온화 에너지하고 이온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하고 이거를 합성해서 이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사람이 폴링 아저씨도 있고 여러 명 있어.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폴링인데 우리 폴링 걸 줄었어.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하고 이거를 더한다. 단순 더하는 건 아니야. 합성한다. 합성함수 이런 식으로 하잖아. 얘네들 합성해서 전기 음성도를 구하는데 이게 클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 그래서 일바따가 뭐냐? 플로린 4.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헬륨, 네온, 아르곤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왜? 얘는 전자를 땡기지 않습니다. 전자를 받지도 주지도 않으니까. 그지? 이러면 요 계산 아예 안 하고 자료도 없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어떻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크다. 1바따는 누구다? 플로린이다.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 얼마다? 4. 기억 못하면 4 죽어. 4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운동도 3m. 그냥 간단히 대략 추정할 때 여러분 이렇게 가면 0.5씩 준다. 여기로 오면 CL이 되면 3.6m. 이렇게 줄어. 근데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좋아. 그냥 얘 2등이고 이렇게 가면 줄고 이렇게 가도 줄고. 됐죠? 그러므로 전기음성도 가장 높은 원소는 염소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1번, 3번 틀려서 A가 답입니다. 4번 이온 간 거리가 일정할 경우에는 2가 이온 간의 결합보다 3가 이온 간의 결합이 결합이 쿨롱 힘 크다. 쿨롱 힘 미친 거다. 쿨롱. 이건 좀 상식적인 건데 또 쿨롱 나타나면 또 쫄아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별거 아니고 여기에 이런 대전체 전기를 띈 걸 대전체라고 해. 얘도 전기를 띄었어요. 근데 얘가 Q1만큼 전기를 띄었고 Q2만큼 전기를 띄었고 요 사이의 거리가 R이야. R. 요 거리가 R 떨어졌어. 근데 쿨롱 아저씨가 실험을 해서 식을 만들었는데 얘 사이에 밀치거나 당기는 힘, 이게 전기적 힘인데 요 쿨롱 힘은 비례상수에다가 거리가 2배가 되면 4분의 1로 떨어져. 이걸 뭐라 그래? 3배가 되면 9분의 1로 떨어져. 거리가 4배가 되면 16분의 1로 떨어져.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꾸 거리가 멀어지니까 몇 분의 1, 몇 분의 1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분모에 넣어.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고? 비례 반비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반비례.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얘가 1, 얘가 2, 1이면 둘이 곱하면 얘보다 얘가 2배 되잖아. 근데 얘보다 2배 되고 얘가 2배 되면 곱하기 4, 4배가 되잖아. 그래서 Q1, Q2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 두 전하량의 2개의 전하를 띈 놈이 있는데 두 전하량의 뭐에? 곱에 비례. 그럼 여기가 5배, 여기가 10배. 그럼 곱해서 얼마? 5배, 10배니까 50배 세다 이렇게 돼. 이해됩니까? 거리가 5배가 돼. 그러면 힘은 5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로 줄어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나요? 이걸 알아낸 아저씨가 누구야? 쿨롱 아저씨고 이거를 쿨롱의 힘,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쿨롱력, 쿨롱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쿨롱력.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그러면 봐봐. NaCl 읽고 CA E 플러스에다 O E 마이너스 보세요. 얘랑 곱한 게 몇 배야? 4배잖아. 얘보다 얘가 결합을 전기적 쿨롱 힘이 세니까 이걸 녹이려면 어때? 열을 더 줘야 된단 말이야. 온도를 더 높여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량이 커질수록, 전하량의 곱이 커질수록 이온 결합력은 세지고, 이온 결합력이 세질수록 녹이기 힘드니까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기 봐봐. 야, 2가짜리, 2 플러스짜리, 2 마이너스짜리 이런 놈보다 3 플러스, 3 마이너스 얘가 곱하면 4, 곱하면 9니까 얘가 이 2배를 넘는다는 뜻이야. 그치? 쿨롱력이 2배를 넘는다. 쿨롱력은 커진다. 맞죠? 5번 전자 매치가 같은 이온, 미친 거구나. 전자 매치가 같은 이온들.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연습하고 딱 기억해버리면 끝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표현할 때는 등전자 이온이라고. 등전자 이온. 이게 뭔 말이냐? 질소가 있어. 질소. 나는야 7번 최각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니 배 비키니잖아. 니 배 비키니 5번째니까 5개 있는 거야. 산소는 8번인데 니 배 비키니 오 이렇게 되잖아. 플로린 니 배 비키니 오프
나트륨. 어머나, 나트륨 11번이잖아. 11번. 나만 알지 펩시콜론. 나 이거 하나뿐이네. 오케이. 마그네슘 12번이요. 어? 네. 이거 두 개짜리인데 두 개. 뭐 이런 식. 여러분, 얘는 최각전자가 8개면 안 정하죠. 몇 개 얻어와야 돼?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돼서 3 마이너스. 이거를 몇 개 얻어와야 돼? 하나, 둘. 그죠? 그럼 몇 마이너스 돼야 돼? 2 마이너스죠? 얘는 몇 개 얻어와야 돼? 하나만 얻으면 돼. 마이너스. 그죠? 나트륨. 7개를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빨간 거 6개를 피부치도 아니고 마이너스만 다 데려왔더니 얘네들이 막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결정했어. 8개를 만드는데 7개를 데려다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개 난리가 나게 하지 말고 얘를 하나 날려버리면 봐봐. 제일 바깥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는데 요거 날려버리고 플러스 얘 날려버리고 뭐 2 플러스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자가 얘가 최각전자 안쪽에 2개 8개 얘도 안쪽에 2개 있었던 거예요. 2개 8개 2개 8개 얘 2개 8개 하나였는데 하나 도망가서 2개 8개 2개 8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네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서 여기 질소, 산소, 플로린인데 이쪽에 나트륨, 마그네슘 얘네들까지 해서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오고 얘네들은 전자를 잃으면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된다.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놈들은 보세요. 첫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다 똑같아요. 얘네들 중전자 이온이잖아. 그런데 얘는 7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야? 7개. 자, 얘네들을 얘가 땡기는 거. 여기가. 난 8번은 요거 플러스 8이 땡기는 거하고 요거 플러스 9가 땡기는 거하고 플러스 11이 땡기는 거하고 이렇게 갈수록 전자의 개수는 다 똑같지만 이렇게 갈수록 양성자 수가 어때? 얘는 7개, 얘는 8개, 얘는 9개. 맞습니까? 얘는 11번이니까 양성자 11, 10이니까 양성자 몇 개? 12개. 그러니까 땡기는 게 어때? 점점 이렇게 갈수록 맞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강력하게 땡기니까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이온의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므로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들을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성자의 개수가 많고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강력하게 전자를 당겨서 안쪽으로 오그라들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어든다. 자꾸만 우리는 욕구가 생기잖아. 원자 번호가 1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 3번보다 4번 숫자가 커지니까 양성자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막 그럴 것 같은 유혹에 빠진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원자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서 잘 따져놓고 보니까 이렇게 등전자 이온이 되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성자만 늘어나고 전자의 개수는 똑같아. 껍질도 2개. 그치? 전자수도 10개로 똑같아. 근데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핵과 전자 간의 lực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본능을 이기고 여러분 딱 샤프하게 딱 이제부터 파악해서 때려잡아요. 등전자 이온이면 전자수도 같고 껍질의 개수도 같은데 뭐만 바뀌는 거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나서 전자를 세게 당기니까 점점 안쪽으로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오그라드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뭐 안쪽에서 땡겨.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지름이 슉 줄어듭니다. 됐나요? 그럼 쉬었다 갑시다.